노년에 재혼을 하면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할 거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동반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과 복잡한 문제까지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재혼이 아니라 자유와 평온한 삶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년의 재혼이 미친 짓인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재혼이 미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배우자의 병수발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피곤함 정도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결국 내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함께 노후를 즐기자며 재혼했지만 현실은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간병인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병수발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가 거동이 불편해지면 식사부터 화장실까지 모든 것을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배우자가 치매라도 오게 된다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병수발에 바쳐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면 그 자녀들은 처음에는 부탁드려요. 그래도 부모님이니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락도 뜸해지고 간병의 모든 부담이 결국 내 몫이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자녀들이 어차피 같이 사는데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며 간병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는 병든 배우자와 홀로 싸우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도 성치 않은데 아픈 배우자까지 돌봐야 한다면 노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아프다면 배우자가 나를 끝까지 책임질까요? 아니면 나도 힘든데 자식들에게 맡기자 라며 외면할까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평온한 삶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내 건강이 나빠질수록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병수발을 평생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재혼은 미친 짓입니다. 남은 인생을 병간호로 보내고 싶지 않다면 혼자가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씨는 몇 년 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동갑내기 남성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남은 생 따뜻하게 보내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불과 1년 만에 이 씨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 씨는 하루 종일 남편의 병수발을 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심지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화장실까지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나중에는 어차피 같이 사는데 엄마가 모시는 게 맞죠? 라며 간병을 떠넘겼습니다. 이 씨는 점점 지쳐갔고 몸까지 망가져 갔습니다. 결국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재혼했는데 왜 남의 병수발로 끝나야 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해도 법적 문제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이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과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미친 짓인 두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가족과 얽혀 인간관계가 복잡해진다입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까지 끼어들며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는 것이 좋은데 재혼을 하는 순간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면서 피곤한 갈등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자식들과 내 자식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우리 부모 재산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속 문제, 재산 분배, 부모 부양 문제로 불편한 기류가 흐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견제하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친했던 자식들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친척들도 문제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의무까지 따라옵니다. 명절 때마다 챙겨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경조사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왕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결혼도 하지 않은 가족의 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배우자의 손주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손주들에게는 당연하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챙겼지만 배우자의 손주들에게 똑같이 하지 않으면 차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억지로 맞춰주려 하면 지출이 늘어나고 신경을 안 쓰려 하면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결국 마음 쓰는 일이 많아지고 피로만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사소한 갈등이 쌓여 배우자의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불행해졌다며 관계를 끊겠다고 하거나 내가 아플 때 배우자 가족들이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라며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배우자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는 순간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피곤한 갈등 속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어집니다.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도 주변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평온함입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얽혀 피곤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혼자가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5년 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자의 가족들이 끼어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자식들은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라도 왕래하던 관계가 점점 냉랭해졌고 결국 배우자는 자식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명절과 경조사 때마다 배우자의 친척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러 모았고 돈을 쓰지 않으면 어른 대접할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우자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자 차별한다며 불만을 품었고 결국 배우자는 자식들 눈치를 보며 김 씨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재혼 이후 더 외롭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없던 스트레스가 끝없이 쌓였고 배우자의 가족들이 만들어낸 갈등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혼자만의 삶이 그리워졌지만 이미 엉켜버린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미친 짓인 세 번째 이유는 배우자가 숨겨둔 경제적 문제를 결혼 후 알게 될 수도 있다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 상대방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거라 믿는 것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돈 문제는 가장 감추기 쉬운 부분이며 재혼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감정이 앞서다 보면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깊이 따져보지 않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고 결혼 후에야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빚을 숨기고 있었던 경우 재혼과 동시에 그 부담을 함께 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빚,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자식들이 대신 떠안지 않은 빚까지
고스란히 배우자의 몫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니까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따라오고 원치 않는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 결국 다툼이 반복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경제적 압박까지 겹치게 됩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결혼 후 확인해 보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부부라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압박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결국 한쪽이 다른 한쪽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 배우자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후 알고 보니 배우자의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조금 힘들어서 돕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전 지원이 당연한 것이 되고 결국 내 돈까지 흘러나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재혼 후 뒤늦게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를 알게 되는 순간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법적 절차나 재산 문제로 인해 이혼도 쉽지 않게 됩니다. 결국 참고 살든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혼자가 되든가 두 가지 선택만 남게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빚이나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순간 남은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재혼 후 후회하며 돈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느니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돈 문제가 엮이는 관계입니다. 강 씨는 몇 년 전 혼자가 된 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고 말했고 연금도 충분히 나온다고 했다. 함께하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배우자가 숨기고 있던 빚이 드러났다. 카드빚,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 자식들이 대신 갚지 않은 돈까지 모두 남아 있었다. 결혼한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고 배우자의 빚은 곧 이 씨의 부담이 되었다. 매달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졌고 급기야 연금을 압류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의 자식들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고 배우자는 부모로서 돕는 게 당연하다며 그 부담을 떠안았다. 결국 이 씨의 돈까지 흘러나갔다. 재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끊임없는 빚과 돈 걱정뿐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배우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재혼하는 일이었다. 노년의 재혼이 미친 짓인 네 번째 이유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혼자 살 때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언제 자고 일어나든 무엇을 먹든 집안을 어떻게 꾸미든 오직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는 순간 평생 살아온 내 집이 더 이상 내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들어오면서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간섭이 시작됩니다. TV 볼륨을 키우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보냐라는 말이 돌아오고 식사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부부끼리 같이 밥도 안 먹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한때는 편하게 누워 쉬던 소파조차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식들이 집을 자기들 것처럼 드나들 가능성도 큽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인데 당연히 와도 되죠?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냉장고를 열고 내 생활 패턴을 무너뜨리고 마치 자신들의 공간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을 느껴도 배우자가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라며 두둔하면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산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 집은 우리 공동의 공간이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해도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이 집은 이제 당신들 것만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자식들에게도 상속권이 생길 수 있고 원래는 내 집이었지만 나중에는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서조차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이 닥치면 재혼을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립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내 공간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을 하는 순간 원치 않는 간섭과 관계가 따라오고 결국 내 집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만 재혼을 하면 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혼을 하고 나서야 혼자 살던 때가 훨씬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집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면 재혼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이 씨는 몇 년 전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결심했다. 배우자는 서로 의지하며 편안하게 살자고 했고 이 씨도 그 말에 안심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배우자는 들어오자마자 집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며 가구를 옮기고 벽지까지 새로 바꾸려 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부터 밥 먹는 방식까지 간섭이 시작되었고 집안 모든 결정에서 이 씨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었다. 이제 혼자만의 집이 아니니 함께 맞춰야 한다는 말이 따라왔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되어갔다. 더 황당한 일은 배우자의 자식들이 집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졌다. 처음엔 인사만 하던 자식들이 점점 자주 오더니 어느 날은 이 방은 좀 비워두는 게 어때요? 라며 공간까지 요구했다. 결국 이 씨는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재혼을 하는 순간 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혼자 살 때는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내 집에서조차 편히 숨 쉴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노년의 재혼이 미친 짓인 5번째 이유는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으면 나이 들어 이혼도 어렵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격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비교적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주변의 시선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면서 이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재혼 초반에는 서로 맞춰가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생활 습관 차이조차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참으면서 살든가 어렵게 이혼을 감행하든가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강요받게 됩니다. 사소한 생활 방식 차이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TV 채널 하나를 두고도 싸움이 벌어지고 식사 시간과 수면 패턴이 다르면 매일 불만이 쌓입니다. 배우자가 지나치게 잔소리가 심하거나 강한 자기주장을 내세운다면 노년의 남은 삶이 끝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문제도 나이가 들면 인내심이 줄어들고 갈등이 더욱 깊어집니다. 성격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각방을 쓰거나 집안에서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상황이 됩니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고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지고 이혼 후의 생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재산 정리 문제도 복잡해지고 이혼 후 갈 곳을 정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노년에 서로 기대며 살아야지. 같은 말들이 돌아오면서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재혼 후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금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갈등을 참아가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노년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유롭고 편해야 할 시기에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피곤한 상대와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은 재혼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 성격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혼자 살면 자유롭고 편하지만 재혼을 하면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혼이 선택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 씨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다. 배우자는 성격이 차분하고 이해심이 많아 보였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끔찍한 현실이 펼쳐졌다. 생활 방식부터 사사건건 부딪혔다. 김 씨가 늦게 자고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면 노인이 규칙적으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게으르냐는 잔소리가 쏟아졌다. TV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이런 프로그램은 재미도 없는데 왜 보냐며 트집을 잡았고 밥 먹는 습관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나이가 많아지니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혼 후 다시 혼자 살 자신이 있는지 고민하다 보니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상의했지만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요? 그냥 참고 사세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김 씨는 평생을 후회하며 참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혼자 살 때는 자유로웠지만 재혼 후에는 내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구독자 여러분, 재혼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는 기대는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으면 괴로워지고 경제적 문제가 얽히면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삶의 안정과 자유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재혼을 선택하면 더 큰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스트레스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